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잠시 뒤인 3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최종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이 후보의 대권 가도의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오늘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는 이 후보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지만 선고 모습은 대법이 TV 생중계를 허용해서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잠시 뒤 3시에 열리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요. 대법원이 언론의 사전 요청과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TV 생중계를 허용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2020년 8월부터 이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원 합의체 선고를 모두 생중계하고는 있었지만 이 TV 생중계를 허용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2020년 7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 합의체 선고 때도 TV 생중계를 진행해서 대법이 허가한 3번 중에 2번이 이재명 후보 사건이 됐습니다. 오늘 이 후보 출석하지는 않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시각 근로자의 날을 맞아 택배기사 등 이 비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 일정이 있어서 법정에는 변호 인단만 나올 예정인데요. 이 후보가 출석하진 않지만 선고일을 맞아 대법은 청사 보안을 최고조로 높인 상태입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한 상태고요. 취재진 역시 기자증을 폐용한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서 막판까지 판결문 검토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 대법 선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선고 요지는 전원 합의체 당연직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읽게 됩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또 법률상 쟁점을 설명한 뒤 재판부 다수 의견이 담긴 이유 요지를 먼저 밝히는데요.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내용을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이 주문을 선고하면 재판은 마무리가 되고요. 이 과정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한 10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도 판결문에 담길 세부 표현과 또 법정에서 낭독할 선고 요지 문구를 다듬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대법원이 이번에 종전의 전원합의체 사건보다 훨씬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온 만큼 막판까지 판결문 검토 작업을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낭독할 주문에 따라서 대선판이 요동칠 그런 변수가 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대법이 오늘 내릴 수 있는 판결 크게 3가지 경우의 수가 거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검찰이 2심의 무죄를 유죄로 바꿔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는 건데요.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대법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게 되고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됩니다. 이 경우 이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당장 부각된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입니다. 2심 무죄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판결인데요. 대법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집니다. 구체적으로 파기환송하면 고법 판결을 거쳐 다시 대법에서 심리해 형을 최종 확정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6월 3일 대선 투표 전에 이 후보 사건이 법적으로 마무리되긴 어렵습니다. 이 후보로선 적어도 대선 투표일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있어서 후보로 나서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데도 문제가 없지만 현실이 된 사법 리스크로 인해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파기 환송 상태에서 이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단이 내려진 점이나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해석과 관련해서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대법원이 만에 하나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할 경우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경우 이미 개시된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두고 이 대법 차원의 해석과 판단을 내놓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기환송처럼 같은 유죄 취지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이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통해서 2심 무죄 선고를 깨는 것에 더 나아가 이 직접 형량까지 정해서 사건을 매듭지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무죄를 유죄로 파기 자판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서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지만 만에 하나 대법이 오늘 파기 자판을 할 경우 형량이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린 벌금 100만 원 이상일지 아닐지 그게 또 하나의 관건입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아시다시피 1심과 2심이 유죄, 무죄로 극명하게 엇갈린 그런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선고가 나올지 예단하기가 더욱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유죄로 본 것들이 2심에서 모두 뒤집히면서 판단이 갈렸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쟁점이 된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지난 2021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 또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했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당시 이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일을 지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1심은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발언 중에서 이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이는 조작된 거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백현동 발언 또한 허위사실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2심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면서 결론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만큼 오늘 나올 이 전원합의체 결정은 향후 정치인의 허위 발언에 대한 이 법적 판단의 기준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법의 초고속 선고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통상 이 전합 사건이 한 차례 이 합의로 마무리되는 걸 감안하면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가 진행돼서 속도전을 벌이면서도 충실한 심리를 하기 위해 노력한 걸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명의 날을 맞은 이재명 후보, 대선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오늘 대법 생중계를 실시간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는 잠시 뒤 대법 선고가 나오는 3시부터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이 비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따라서 대법 판결 상황을 직접 챙기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재명 후보가 상고 기각의 무죄 확정을 자신해 대법 선고와 같은 시각에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요, 이 상고 기각을 자신하는 분위기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상식 그리고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달라 이러면서 내심 유죄 취지의 판단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요, 이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변호사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법원이 짧은 시간 내에 2심의 판결을 뒤집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무리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대법이 TV 생중계를 허가한 것도 무죄 판결을 확신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대법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거나 아예 파기 자판으로 대선 전에 판결을 확정 지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법률가인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며 날을 세웠고요. 또 대법을 향해서는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결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법원을 믿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릴 거다. 이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상고 기각 판결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매우 교과서적인 판결이라 이 판결을 뒤집는 것은 그야말로 매우 무리한 일이고 많은 국민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재판이 633이라는 규정을 지켰다면 지금 대선 구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대법 선고가 대선 전 초반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대법관이기도 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충돌했습니다. 네, 양당 의원들은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것에 집중 추궁했는데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가 나오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당연히 상고 기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상고심에선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요. 변호사인 조배숙 의원은 최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확정이 될 걸로 들었다고 말한 걸 언급을 하면서 대법원 내부에서 민주당한테 흘리면서 줄서기 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천대엽 처장은요, 이례적으로 대법원 선고가 빠른 건 사안의 성격 등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한 거라며 사건이 접수되고 관리재판부에 배당된 후로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선법 사건에 처리된 사건을 보면은 그 이전에 비해서는 1심, 2심 모두 한 2배 정도 속도가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안의 예를 들면 시급성이라든지 또 이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아마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심 배당 그리고 전압 회부 하고 나서부터는 9일이지만 그 이전에도 이제 사건 접수되고 나서 또 관리재판부 배당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은 있었다. 잠시 뒤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사건의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리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뭘 들여다볼지 우선 법리적인 부분에서 법률가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1심과 2심에서 확정을 하는 것이고 대법원은 결국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원심을 확정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 즉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선거법상에서 우리가 허위사실 공표죄를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지 이와 관련된 법리를 오늘 전원합의체가 정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특히 뭐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법리에 대해서 또 다툼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별하는 기준이 판례로 정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최병호 패널께는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대선하고의 영향, 대선하고의 어떤 연관성, 이걸 저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간에 대선 판도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파기환송이냐 아니면 상고 기각이냐에 따라서 상고 기각이면 무죄가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5개의 재판 중에 하나는 완벽하게 이제 털고 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4개는 남았다고 하지만 그건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파기자판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파기환송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서울 고등법원으로 다시 갔다가 돌아와서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건 6월 3일 대선 전에는 확정이 안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면 그 부담을 안고 그 6.3 대선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국민의힘 또는 상대 측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단한 공격을 받게 되고, 네네. 그리고 나중에 그 대선에 설령 당선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헌법 84조의 그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부분이 과연 재판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도 또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재판 중단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최악의 경우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뭐 이재명 후보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